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클럽의 클럽지기 시온이 킴입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무동력 요트로 지구를 횡단한 분. 알듯 말듯 갸우뚱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만나볼 인물은 요트 하나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아라파뇨 김승진 선장님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어요. 지구를 요트로. 네. 일단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해양모험가 김승진입니다. 저는 바다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물문화 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말 그대로 선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트로 세계 일주에 나선 김승진 선장이 7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선장 어떻게 좀 이 요트로 지구를 횡단하게 되는지 궁금한데 그 전에 조금 먼저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인생은 모험이다. 이런 말씀 좀 자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인생은 모험이다. 많은 분들이 뭐 공감은 하지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떤 생각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혼자서 떠나는 어떤 모험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쓴 책의 제목을 그렇게 지었던 거고요. 저는 그런 한 사람, 남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모험에 임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의 모험이 특별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말입니다. 그냥 별 특별한 인생은 모두가 모험 속에 살고 있다. 사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몸이 좀 약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건강을 좀 되찾으셨는지.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아마 3학년 정도였을 거예요. 네. 몸이 굉장히 야위어 가서 병원에 가보니까 신장에 이상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못 먹는 그런 생활을 좀 오래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서 개구리 고기를 보여주셨어요. 개구리요? 네, 그래서 개구리 뒷다리 그 살 있잖아요. 그것을 볶아 주셔가지고 네. 근데 그걸 그렇게 잘 먹더래요, 제가. 그때부터 몸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고 네. 건강이 회복됐다 그러더라고요. 개구리 뒷다리에 무슨 효능이 있나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했기 때문이 아닐까. 네. 그래서 건강은 되찾으셨고 사실 어렸을 때는 뭐 다들 꿈이 있잖아요. 선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요트 모험가가 되셨는데 어렸을 때 꿈은 뭐였어요? 없었습니다. 없었나요? 꿈 없었고요. 네. 그냥 그날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산과 들에서 늘 생활했고요. 네. 그 산과 들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자체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다니거나 아니면 새 잡으러 다니거나 동물 잡으러 다니거나 이런 것들이 일상이었고요. 네. 자연은 굉장히 풍요롭게 누렸던 것 같아요. 그냥 꿈은 없이 그냥 자연을 즐기며. 네. 근데 일본에 넘어가서 카메라맨으로 활동을 네. 하셨잖아요. 어떻게 계기가 된 건지. 좀 약간 긴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미술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근데 미대 졸업해서 먹고 살 길이 좀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뭐 유명한 화가가 돼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학생 시절에. 그때 어머님께서 너 졸업하고 뭐 할래? 이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서 이제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했죠. 4학년 때부터. 4학년 말경이었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그 영상 일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방송 PD가 돼보자. 그런데 저는 미술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아직 자격 조건이 안 돼 있잖아요. 기초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을 떠나죠. 그 당시에 일본에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전문 학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가서 이제 영상을 전공하고 일본에서 취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카메라 감독으로 일을 하시다가 한국에서 또 다큐멘터리 PD가 되셨어요. 네. 사실은 그 PD 생활을 처음부터 하고 싶었는데 외국인이라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지원을 카메라 파트에서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생존이 목적이니까 일단 취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 파트 쪽에 취업을 했고요. 그래서 카메라 스텝으로서 여러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프로그램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배웠죠. 오히려 선장님한테는 PD가 되기 위한 어떤 더 많은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어서. 네. 그러면은 그 다큐멘터리 PD로 일을 하실 때는 보통
원하는 어떤 그 장르가 있잖아요. 어떤 영상을 좀 많이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드라마 빼놓고는 뭐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제작했었는데요. 네. 주로 했던 것들은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와 환경 다큐멘터리, 네. 그다음에 시사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좀 했었고요. 예. 대부분의 장르에 걸쳐 다 했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는. 그런데 이렇게 좀 PD가 되고 싶어서 유학까지 갔다가 오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요트에 빠지게 되셨는지 이제 이게 궁금해요. 그렇죠. 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사실은 그 40살 정도 됐을 때인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좀 안정된 생활이 가능해지니까 외국 출장을 다닐 때 요트가 눈에 들어와요. 근데 사실 그 외국 이제 대도시에 가면 그 앞에 큰 마리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얀 돛은 안 폈지만 하얀 배들이 즐비 아마 수백 척 혹은 수천 척씩 이렇게 정박돼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와 정말 멋있다. 그리고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모험 활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배가 그때서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뛰어다닐 때는 잊혀져 있다가 나이가 좀 드니까 요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생각했죠. 아 이제는 저 안에 내 요트 한 척이 있어도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요트를 타고 3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이 딸아이를 태우고 태평양 건너는 꿈을 꿔요. 아 정말 좋겠다. 아이를 데리고 태평양을 단둘이서 건넌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야. 이렇게 이제 새로운 꿈이 하나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자연을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늘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엉뚱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꿈은 꿨지만 실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꿈만 있지 요트에 대한 지식도 없고 조종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아직 요트에 관련된 그런 서적이 많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출장 갈 때마다 잡지하고 책을 사들여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죠. 일단 뭐 지식이 좀 있어야 좀 쉽게 실습에 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다 보니까 이상한 책 한 권이 보이는 거예요. 일본 출장 갔을 때 산 책인데 일본 사람 그 시라이시 고지로라고 당시에 젊은 사람입니다. 20대 젊은이가 혼자서 논스톱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는 모험에 성공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제 꿈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딸을 데리고 태평양 건널 게 아니고 혼자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보자. 나 이건 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막연한 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서 아마 조금씩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배도 좀 더 타게 되고 예, 바다에도 많이 다니게 되고 하게 되잖아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타다 보니까 이제 배를 잘 알게 됐습니다. 배를 잘 알게 됐고 요트를 조금 알게 됐고 그러면서 2010년부터 제가 이제 요트를 구입하게 돼요. 아라파니호를 처음으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해양 연습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그 실습에 들어가죠. 그리고 2014년 그러니까 제가 그 일본 사람의 책을 읽은 지 14년 만에 제가 그 모험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지 하고 바로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시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가족들이 좀 반대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위험하기도 하고 걱정됐을 것 같은데. 그건 선입견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한 번도 저희 가족은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나는 지구 횡단을 할 거야 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가족들은? 별 반응이 없던데요? 그래, 그렇게요. 그냥 잘 갔다 와 이런 식으로. 그래, 뭐 그게 뭔데요? 뭐 이런 잘 몰라요. 왜냐면 평상시 얘기 안 하니까 이게 그 허락을 받으려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 안 하면 허락 안 받아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단순한 논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모르면 돼요. 모르면 되고 그냥. 출장 갔다 오는 줄 알면. 왜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모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방송 생활 속에서 장기 출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길게는 1개월, 3개월, 6개월짜리 출장도 있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집에 그 아빠가 없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험 활동들도 저희 가족들에게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딸아이도 출발할 때 되게 막 이렇게 뭔가 비장한 마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전화 통화나 얘기해 보면 그냥 뭐 잘 갔다 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바다 쪽에 출장 가나 보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감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트의 이름을 지으셨잖아요. 아라파니호.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그 배 이름을 지을 때 왠지 외국 이름으로 짓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 우리말을 사용한다면 좀 예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의미가 비슷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어를. 그래서 찾다 보니까 바다라는 뜻의 우리 옛말에 아라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달팽이가 실제로 그 산란철이 되면 굉장히 느린데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동을 한다는 사실을 예전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이거다. 요트는 굉장히 천천히 가지만 전 세계 어디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람만 있으면. 이거다. 그래서 이제 바다 달팽이라고 이름을 줬죠. 순 우리말인데 되게 예쁘지 않아요? 네, 이뻐요. 그쵸? 저는 약간 외국말인 줄 알았어요. 아라파니에서 무슨 영어를 이렇게 좀 하셨나 했는데. 제가 짓는 배 이름은 다 순 우리말입니다. 바다 달팽이. 네. 그 뜻을 알고 보니까 더 이쁜 것. 네. 그래서 이 요트를 타게 되셨는데 요트는 어떤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매력을 뭐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하겠습니까? 가장 큰 매력은요. 소리 없이 달리는 거. 배 그러면 통통통통 우리 늘 생각나죠. 그죠. 요트는 요트는 그 소리가 없어요. 예, 엔진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하고 이제 배가 선체가 이렇게 파도를 가를 때 나는 소리, 철퍽철퍽 소리, 그 정도 소리밖에 안 들려요.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데 처음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모터보트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큼지막한 놈을 하나 낚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에 집중해서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 굉장히 큰 요트가 저기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근거리에. 불과 한 20m? 바다에서 20m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앞으로 지나가는데 젊은 사람들 한 6, 7명이 그 요트 옆에 난간에 걸터 앉았어요. 근데 제가 마침 이렇게 저는 요트에 놀란 거예요. 왜냐면 소리 없이 다가왔거든요. 물고기만 이렇게 낚싯대만 신경 쓰다가 이렇게 봤는데 벽이 하나 생긴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친구들은 제가 잡은 대형 도매 놀래가지고 서로 소리를 지르고 막 그 친구들은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저는 그 소리 없이 가는 배 감동해서 그거 바라보고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가는데 먼 바다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야 소리 없이 바람으로 다른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그 매력을 그때 처음 아주 강하게 느낀 것 같아요. 소리 없이 그렇죠. 근데 이제 나갈 때 좀 장기간 오랫동안 지구횡단이라는 게 좀 굉장히 오랜 시간 얼마나 7개월 걸렸죠. 7개월. 네. 그러면 가족을 두고 나갈 때 마음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이건 그냥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조금 각오는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잘못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거 잘못하면 이제 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들한테 이야기는 못하고 떠났는데 워낙 제가 이렇게 인생 내리막을 걷다 보니까 좀 마음이 피폐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재기를 해야 되는데 이 모험에 성공을 하면 해양모험가로서 부활할 것이고 성공 못하면 전 인생 완전히 실패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실패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말자라는 마음을 조용히 먹고 떠났죠. 굳건한 마음으로. 그때 떠날 때는 그런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7개월 동안 바다에서 혼자 계신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좀 너무 외로울 것 같거든요. 저는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친구들 좋아하는데 혼자 어떻게 있을까 생각이 잘 안 돼요. 어떠셨어요? 많이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롭지는 않고요. 혼자 잘 놀아요. 너무 재밌어요. 취미가 일단 맞으시네요, 이게 성향이. 이렇게 대화는 사람하고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런 자연 현상들이 저를 되게 충분히 흡족시킬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나가면 바다, 하늘, 구름, 태양, 달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 번도 똑같은 풍경을 본 적이 없어요. 매일 하늘 색깔 다르고 매 순간 하늘 색깔이 변해요.
구름 모양 똑같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벽에 걸어놓은 이런 조화 혹은 그림 이거 3일만 보면 그 다음부터 안 보이실걸요? 그쵸. 벽으로 변하죠. 근데 자연은 벽으로 안 변해요. 늘 변합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100% 자연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항해할 때 행복감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충만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행복이 얼굴에 묻어나오고 있어요. 혼자 항해할 때가 정말 행복해요. 그러시군요. 그 따님은 아버님이 이렇게 항해하시고 바다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예전에는 그냥 놀러 다니는구나. 이제 한 번은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뭐 엄마는 어느 나라에 놀러 가고 아빠는 요트 타고 바다에 나가고 나는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투덜대는 적이 있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아빠가 어떤 요트를 통해서 모험 활동을 한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굉장히 서포트를 해주는 것 같고요. 언젠가 한번 인터뷰한 걸 제가 얼핏 본 적이 있는데 저를 피터팬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아빠 저를 가르치면서 우리 아빠 피터팬 같지 않아요? 영원히 늙지 않는. 영원히 저 어린애 같아요. 뭐 이런 표현을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빠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딸이.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김승진 선장님에 대한 소문과 진실을 좀 준비해 봤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짧게 예스 노로 대답해야 되나요? 네, 뭐 길게 하셔도 되고요. 네. 좀 불편하다. 그러면 짧게 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승진은 전 세계에서 무기항 세계 일주를 성공한 인물 중에 탑 10에 들어간다.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탑 10은 아니시고. 네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969년도에 영국인 로빈 녹스 존스턴 씨가 처음으로 성공합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는데 또 무기항 세계 일주 대회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무기항으로 이제 완주를 한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인터넷상에서 나와 있는 글을 읽었을 때 대략 100명이 채 안 된다.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까지는 확인했는데 정확한 인원수는 이제 나와 있는 글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도 자료가 잘못 나가서 세계에서 6번째로 성공했다라고 잘못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6번째는 아니고 하지만 전 세계 인구 중에 100명 안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와, 대단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김승진은 해적과 만나서 싸운 적이 있다. 그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만난 적은 있어요? 만난 적은 있는데 쫓긴 적은 있지만 싸운 적은 없습니다. 쫓겼어요? 네네네.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이제 몰래 불을 끄고 소형 선박이 접근하는 것을 제가 레이더 때문에 미리 알았어요. 미리 알아서 경계하고 있다가 아주 가까워졌을 때 이제 엔진의 힘을 이용해서 도망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불을 켜고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더라고요.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무서우셨겠어요. 무서웠죠. 굉장히 무서웠죠. 그래서 그 엔진을 이용해서 도망을 가서. 네, 그래서 점점 근데 그 좀 가난한 해적들이어서 그랬는지 엔진 성능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느린 요트도 못 따라오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생각만 해도 앞이 깜깜했습니다. 네. 자, 다음. 김승진은 선체의 구멍 때문에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네, 그런 적은 없고요. 구멍이 난 적은 없고 파도 남극해에 내려가면 파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큰 파도가 늘 배 위를 덮쳐요. 그러니까 배 위로 물이 주룩주룩 흘러가다가 밑으로 침수를 하죠. 침투하는 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이다 보면 밑바닥이 좀 많이 고입니다. 그런 물을 이제 이렇게 양동이에 퍼서 밖으로 버린 적은 있죠. 거의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심할 때는 12양동이를 제가 퍼낸 적도 있어요. 열심히 퍼냈습니다. 이 모든 게 지난 일이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상황을 닥쳤다고 생각하면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공포스러운 현상은 아니고요. 늘 있는. 언제나 이걸 그만둘래나 그러면서 또 퍼야 되는구나 이렇게 푸고. 그렇군요. 자, 다음. 김승진은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해 우승을 한 적이 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제 출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준비. 네. 그 이모카 오션 마스터스 월드 챔피언십이라고요. 이런 가혹한 대회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스포츠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싸워야 되는 네. 그런 스포츠예요. 오.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7개월 걸리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 시합은 빠릅니다. 배가 좋아서 굉장히 빨라요. 이제 그래요? 빠른 사람들은 한 2개월 열흘 정도는 돌아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바람 같은 것들 잘 체크해, 모든 것들을 잘 체크해서 최적의 항로로. 그렇죠. 배 잘 수리해야 되고, 네. 배 고장 내지 말아야 되고, 바람 잘 읽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정신력이죠. 그다음에 판단력, 다음 바람을 잡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네, 이런 모든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다음 김승진은 7m 파도에 요트가 2번이나 뒤집혀서 위험했던 적이 있었다. 뒤집힌 적 있었죠. 두 차례는 제대로 뒤집어졌고요. 네. 뒤집힐 뻔한 적도 많이 있고요. 근데 7m 정도가 아니고요. 10m가 넘는 파도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요, 요트가? 이 복원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요트는 이렇게 우리 옆으로 쓰러지면 90도죠. 120도 정도까지 뒤집어져도 복원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진짜요? 대부분의 요트가. 이렇게까지 쓰러져도. 그래서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져도 사실은 바란스를 잃으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지지는 않았었으니까요. 네. 약 아마 한 90에서 100도 정도 쓰러졌다가 네. 다시 이렇게 일어난 그런 현상을 2번 경험했는데, 이제 큰 파도에 말려서 그렇게 돼요. 달리다가 파치니까 이렇게 뒤집어졌다가. 이렇게 그 조타 장치죠. 조타 장치가 배를 파도 아래쪽으로 제대로 못 잡고 갑작스러운 파도에 밀려서 옆면과 파도가 일치되면 말립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전복 현상이 일어나는데, 인도양에서 한 번, 그다음에 그 케이프온 근처에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그래서 2번 뒤집어졌었죠. 너무 덤덤하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거든요. 이게 뒤집어졌다. 그럼 안에 막. 근데 그 배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상태가 이렇게 공포스럽지 않아요. 오, 뒤집어졌었네? 이런 느낌은 드는데, 또 기분 좋잖아요. 한편으로는. 일기장에 한 줄 쓸 말이 생겼다. 이런 그런 쾌감도 있고요. 진짜 모험가시네요. 저는 유전자가 모험가.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승진은 바다에서 상어와 사투를 벌인 적 있다. 있습니다. 그건 진짜 있어요. 상어랑요? 네. 너무 무서워요. 상어. 끔찍한 일. 어떻게 상어가 요트에 다가왔나요? 돌고래 촬영하러 이제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무풍일 땐 배가 못 가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몰려든 돌고래 촬영하러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한참 촬영하다가 상어가 다가오는 거 보고. 그때 좀 놀랬죠. 상어가 다가와서 싸웠어요? 상어랑? 도망가면서, 위협하면서 도망갔죠. 그러니까 이 상어는 빠르게 움직이면 그냥 와서 물어요. 먹인 줄 알아요.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상어를 혹시 만나시더라도 빠르게 수영하지 마세요. 이거 자살행위입니다. 상어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뒤로 도망가셔야 돼요. 너무 무서웠거든. 이제 상어가 여기 있고 보면서 천천히. 두려워도 참고 참아내야 돼요. 저도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예전에 저도 사실은 제 선배님이 해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요. 상어 나타났을 때 빨리 안 도망갔대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었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움직였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이 나서 저도 도망가다 말고 정면에서 이렇게 위협했어요, 상어를. 그러니까 상어가 돌아서요. 뭘로 위협하신 거예요? 그 셀카봉. 셀카봉으로. 그 약한 건데 일단은 가진 게밖에 없으니까. 촬영하고 있었잖아요. 그 촬영하고 있던 걸로 그대로 이렇게 찔렀어요? 찌르는 척한 거죠. 아주 가까이, 아직 닿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상어가 돌아서요, 놀래서. 그 사이에 또 도망가고. 그럼 또 다가오고. 그럼 도망가면 또 쫓아와요. 그럼 이제 다시 또 찌르는 척하고 또 도망가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근데 나중에는 찌르는 척해도 달려와요.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이거는 물리면 일단 발끝을 상어 입에 주자. 왜냐면 저 오리발을 신고 있으니까. 오리발을 문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버리세요. 그죠. 눈이 가장 약한 부분이니까. 제일 거기밖에 약한 데가 없어요. 그죠. 기가 막힌 기회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아주 기가 막히게. 최고의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런데 이제 달려들 때 일단 셀카봉으로 한 대 탁 때렸어요. 촬영하면서. 근데 촬영하고 있는 거 아니까 딱 촬영하면서 때렸죠. 그랬더니 얘가 충격에 놀래가지고 또 도망가더라고요. 와, 그때는 벌써 한 4차례 정도 도망을 했기 때문에 배가 가까웠어요. 배로 막 달려 올라갔죠. 올라가는 과정에도 물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게 몸이 빠져나가는데 발목 정도 남았을 때는 아 이제는 물려도 발끝이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발속 빼자마자 PD로서의 프로 본성 있잖아요. 빨리 찍어야 된다. 아니요. 이 상어 찍었던 카메라 거꾸로 들어서 진짜 놀란 거 네, 이거 안 찍으면 프로 아니에요. 프로.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 와중에 보통 사람 같으면 살았다고 죽을 뻔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그 와중에 돌려가지고 나를. 네. 이야. 그래서 그게 그래도 사실 그런 컨텐츠를 제가 촬영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과 소통이 됐어요. 그거 없었으면 사실은 그냥 뉴스로만 나오고 말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이제 컨텐츠가 국민들에게 보여지면서 저의 항해를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때 그 상어는 어떤 상어였어요? 막 큰 상어도 있고 뭐 작은. 굉장히 컸어요. 그 상어 밑에 촬영된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네. 배 그 배설물 나오는 항문 근처에 한 5, 60cm 되는 상어가 몇 마리 붙어 있었으니까 빨판 상어가. 예, 굉장히 큰 상어예요. 한 제 추측인데 한 아무리 작아도 2.34m 컸으면 한 2.8 정도 됐을 거예요. 굉장히 커요. 와, 2.8이면 한층이잖아, 한층. 그러니까 제 키보다 훨씬 더 크죠.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했었죠. 진실과 소문을 통해서 또 김승진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선장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상황까지 볼 수 있는. 그래도 이런 코너를 마련해 주시니까 제가 고마운 게 네. 팩트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그러네요. 오해와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항해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알아봤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항해하면서 겪은 일들인데 저희 프로그램이 시간이 짧아서. 정말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정말요? 아쉽네요. 정말 죄송하지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고맙죠. 그러면 제가 못한 나머지 항해하면서 생긴 일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선생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